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인생의 필수 조건 뭐니 해도 건강이겠죠. 건강은 노년을 맞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데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와 건강 궁금증을 전화 상담으로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 건강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죠.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오늘도 건강한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끊임없이 사용되고 활용되는 우리 몸의 감각기관, 바로 눈일 텐데요. 스마트폰부터 다양한 IT 기기를 많이 쓰는 우리 현대인들의 눈, 쉼없이 혹사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요즘 이 안구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안구 관련 질환들, 요즘 늘어난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심평원 이제 보고에 의하면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백내장 환자 수가 15% 증가했고, 녹내장은 39%, 황반변성은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TV나 이제 스마트폰, 컴퓨터 등과 같은 전자 모니터 기기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안구건조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안구건조증 환자는 심평원 보고에 따르면 2016년도에 249만 명, 2017년도에 261만 명, 2019년도에 267만 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눈에 한 번 이상이 생기면 쉽게 회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노안까지 찾아오게 되면 눈 건강 무너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가끔 저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보면 눈이 시리고 좀 눈물이 나는 증상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6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안구 건조증입니다. 이제 요즘 또 찬바람이 불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면서 이제 바람을 맞으면 이렇게 눈이 더 시리고, 그 다음에 눈물이 더 나신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 안구 건조증이고, 두 번째는 이제 눈꺼풀 문제입니다. 눈꺼풀이 이제 안구 쪽을 찌르면서 이제 염증과 충혈이 반복되면서 이제 시리고 눈물 나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율신경의 부조화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나타나고 있고, 네 번째는 눈을 아무래도 과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에 동의보감에서 눈은 간장의 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어렸을 때 만화나 이렇게 그림을 보다가 보면은 화가 났을 때 눈에서 불이 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 경우 결국 이 분노와 안구가 같이 기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함으로 인해서 눈에서 시리거나 눈물 나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이런 증상들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눈시림을 느끼는 경우에 특히 바람이 세게 불 때 눈시림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이 눈시림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안구 건조증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유 무엇입니까, 박사님? 이 안구 건조증은 결국 이 눈에는 눈물샘이 있어서 눈이 촉촉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눈물의 생성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눈물이 생성은 잘 되는데 이제 증발이 너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이 안구 건조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안구 건조증을 경험하는 사람은 눈이 시리거나 또 눈물이 나오거나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뻑뻑하고 충혈되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요. 심할 경우에는 이제 눈을 뜨기조차도 힘들고 이로 인해서 눈이 피로하고 두통이나 만성 피로 증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안구 건조증일까? 네,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텐데요. 스스로 진단해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8가지의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8가지 증상에서 2가지 이상의 증상이 자기한테 있다고 하면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모래알 들어간 듯이 이물감이 느껴진다. 두 번째는 바람이 불면 반사적으로 눈물이 많이 흐른다. 세 번째는 눈이 빡빡하고 자주 충혈이 된다. 네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눈꺼풀이 이제 들러붙는다. 다섯 번째, 눈부심이 심하고 자주 눈을 감게 된다. 여섯 번째, 눈앞에 막이 낀 듯한 느낌이 들며 쉽게 피로해진다. 일곱 번째, 실 같은 분비물이 자주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8번째, 빛에 매우 민감하고 극심한 통증이라든지 시력 저하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2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 말씀해 주실 때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네. 저는 하나가 이제 좀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예. 2가지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하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괜찮습니다. 아, 그건 괜찮아요? 그때는 이제 눈을 좀 과하게 사용하니까 아. 제가 나중에 이제 한 가지 증상이 있을 때는 이 네. 운동만 해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안구 건조증 자가 진단법을 살펴봤습니다. 눈시림이 생겨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눈시림과 눈물이 나오는 증상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지 박사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방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눈물 표면 자체에 이제 건조해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또 감염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이제 눈이 건조하고 충혈이 되면서 백내장이라든지 심해지는 경우에는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녹내장까지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미리 관리를 하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눈시림이 생기는 안구 건조증과 눈 관련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박사님,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일단 원인과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안과를 들렸다가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의원에 이제 대부분 내원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안구 건조증으로 진단을 받고 오시는데 여기에 2가지가 있습니다. 눈물이 잘 생성이 되는가. 두 번째는 눈물이 생성은 잘 되는데 증발이 너무 잘 되는 경우. 그래서 눈물 생성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를 잘 하고 내 몸에서 에너지 발생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소화가 잘 되는지, 그 다음에 또 땀이 너무 많은지 이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땀이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영양분을 먹어도 우리 몸의 수분이 땀을 통해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안구가 건조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이 눈물이 생성은 잘 되는데 증발하는 경우입니다. 증발하는 경우에는 눈물에도 기름막이 있게 됩니다. 우리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종의 이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게 우리 몸의 간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데도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낮고는 먹는 것보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적게 만드느냐에 따라서의 영향도 깊습니다. 예, 그래서 눈은 간장의 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물 생성은 잘 되는데, 예, 계속해서 안구 건조증이다. 이런 경우에 음식을 아주 잘 먹어서 체력은 좋은데, 예, 안구 건조증이 나타나는 경우, 예, 눈물막이, 예, 지방 생성이 잘 안 되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간장의 기를 보해주는 약을 또 침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율신경 부조화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체질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민감하고 예민하고 섬세하신 분들은 체질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 경우는 타고나는 경우입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뭐 심장을 뛰게 하겠다, 적게 뛰게 하겠다,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예, 이게 바로 자율신경인데, 이때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 안구 쪽으로 화가 올라가면서 안구 건조증, 눈이 시리고, 예, 눈물이 흐르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눈의 과사용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을 뜨고, 예, 그 다음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잠을 들기 전까지는 눈을 과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최대한 이 경우에는 이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분노를 자주 표출하는 경우인데요.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 분노를 자주 표출하는 경우에 안압이 올라가면서 눈이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눈 쪽은 간장의 기와 항상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이 교감신경, 예, 교감신경은 내가 분노라든지 긴장했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영향이 자율신경과 관계가 깊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되면 눈에서 바람을 막는 거라든지, 예, 안구가 건조해지면서 나타나겠죠. 예, 그래서 내 삶이, 예, 육체적이라는 것은 몸을 쓰는 거고, 예, 정신적인 것은 마음이라든지 머리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남성분들도 밖에 나가서 일하고 안에 들어와서도 이제 집안 일도 조금씩 돕고, 또 여성분들도 요즘은 이제 살림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밖에 나가서 일하고 안에서 또 일을 하고, 예, 남성이나 여성이나 같이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힘이 들면서 이러한 눈시림, 눈물이 나오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기혈을 보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방에서는 원인과 증상 개선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눈시림과 눈물 흘리는 증상이 있을 때 도움되는 한방차 있을 것 같거든요. 박사님, 어떤 한방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이제 눈에 충혈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당귀와 건지황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눈이 자주 충혈이 되는 경우에는 결명자와 주겹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눈물 흘리는 증상 또 눈시림에 도움되는 한방지압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예, 첫 번째 이제 눈 충혈이 없는 경우에는 인당과 동자료를 지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인당은 양쪽 눈썹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눈썹의 가운데, 예, 그 다음에 코에서 올라가고 양쪽 눈썹을 그었을 때, 예, 십자에서 교차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이제 손가락으로 한 10초씩 약간 뻐근할 정도로 지압을 해 주시고, 예, 동자료는, 예, 눈의 바깥쪽, 예, 눈에서 바깥쪽에 안곽이라고 뼈가 있는데 그 바깥쪽에 살짝 보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이랬을 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초씩 자신의 손으로 지압을 해 주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눈이 자주 충혈이 되는 경우에는 찬죽과 사죽공을 지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찬죽은, 예, 눈썹이 이제 안쪽,
예, 이 부분이고, 예, 사죽공은 눈썹이 이제 바깥쪽에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이제 손가락으로 해서 10초씩 약간 뻐근할 정도로, 예, 이때는 이제 눈을 감고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런데 그 앞쪽에서 저희 방송 처음 시작할 때 박사님께서 이 안면 운동을 하면 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네, 어떤 안면 운동이 도움이 됩니까? 안면 운동은 눈을 감아주는 운동입니다. 네. 예, 그런데 눈을 그냥 이렇게 살짝 감는 것보다 눈을 세게 좀 감아주면 눈 주변에 이제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이봄샘이라는 데서 눈물 막이 생성이 됩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눈의 피로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은 의식적으로라도 자주 이렇게 감았다가 떴다가, 예, 그래서 힘을 조금 주시면 약간 눈에 힘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눈 주변에 이제 근육이 운동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대로 기억이 날 때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제 이제 달력에다가 시간이 나는 대로 눈을 감아주자. 그래서, 예, 김민수 님이, 예, 말을 할 때 저한테 화면이 안 오기 때문에 잠깐 눈을 감아줬는데요. 특히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시면, 예, 눈을 계속해서 감아주시고 관리를 하는 게, 예, 녹내장이라든지, 예, 백내장 또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해봤거든요. 예. 진짜 몇 번 깜빡이니까 눈물이 예.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와, 촉촉해지고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함께 나누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전화 상담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아픈 곳이 있거나 건강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혹시 어머님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 아, 그렇다면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지금 65세예요. 아, 65세시고요. 예.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58인데 이제 좀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네. 몸무게는 57에서 58 왔다 갔다 해요. 65까지 나갔었는데 좀 아. 여름에 빠졌어요. 아, 현재는 57에서 58kg 정도시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머님의 건강 궁금증 또 아픈 곳 함께 우리 박사님께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이 원음 방송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네. 작년 지금 1년 돼가지고 10월 달에 이렇게 샤워를 하고 타올을 꺼내는 중에 타올이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으니까 안 집어져요. 두 번, 세 번째는 아차 아니구나 하고 손가락을 펴보니까 네. 손가락이 잘 안 펴지고 옛날에 시골에서 칡뿌리 찢는 그런 게 좀 안 찢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119를 불러갖고 병원을 갔어요. 예. 그랬더니 병원에서 뇌출혈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치료를 받고 뭐 중환자실 있고 막 코로나 때문에 누구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상태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예. 이 목덜미 이 어깨 위로가 조금 잠깐 이렇게 한 뼘 정도가 이렇게 좀 저기 할 때는 조금 약간 괜찮은데 네. 날고지고 뭐 좀 저기 하려고 할 때는 뻣뻣해요. 예. 뻣뻣하고 겨드랑 밑에도 역시 한 뼘 정도가 전기 온 것처럼 쩌릿쩌릿 해가지고
좀 저린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발 저릴 때 그런 감각으로 네. 겨드랑이 밑에는. 그리고 무릎 밑으로 이렇게 공기 하나 엎어놓은 것처럼 그 둘레만큼씩 4군데가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후끈후끈 뜨거워요, 그게. 예. 그래서 그것이 어떤 때는 발가락 끝으로 가면 내가 막 진짜 면도칼로 발가락을 잘 정도로 막 그런 감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과장님 보고 상의를 했더니 과장님이 후유증이라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예. 이게 뭐 조금도 이제 나사질 기미가 없는가 싶고 이제 예. 한약도 먹는다고 먹었는데도 예. 이렇게 좀 별 차도를 못 느꼈어요, 아무것도. 네. 머리도 오른쪽으로 왔는데 오른쪽 눈부터 해서 이 코 밑으로까지 이렇게 볼 있잖아요. 볼 밑에 이렇게 동그란 부분 그리에서 머리 귀 위로까지가 안 좋아요. 그게 예, 지금 네. 얼굴에서 지금 어느 쪽 부분이세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예. 예. 지금 그러면 목덜미도 오른쪽이고요. 예, 전체 다 오른쪽 발도. 예. 그 말도 이제 조금 저기 하니까 어쩔 때는 한 번씩 어두해져요. 근데 상대방은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좀 어두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뇌출혈은 좌측에 되신 건데 현재 네. 복용하시는 그 약은 있습니까? 병원 약 있어요. 예. 지금 여기 뇌출혈에 관계된 뇌 쪽에 관계된 약 말고 또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런 거 드시는 거 있습니까? 예, 예. 아, 예. 수술 지금 이제 뇌출혈에 대한 것도 이건 수술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요, 수술 안 하고 약물 치료만 했다고 하던데요. 예. 그다음에 다른 그 전에 특별히 수술 받으신 적 있나 해서요. 아니, 전혀 없어요. 예. 지금 현재 이렇게 살림만 하세요? 또 다른 일도 하십니까? 그전에는 일을 좀 했지요. 근데 이제 아픈 뒤로는 지금 네. 일을 안 하고 놀고 있어요. 예. 지금 소화는 어떠세요, 평상시? 소화는 잘 시킨 것 같아요. 예. 대변은요? 대변도 잘 보고요. 예. 근데 소변은요? 소변이 예. 자주 마려운 것 같고 저녁에 제가 잠을 좀 늦게 자는 편이에요. 왜 그런지 잠이 늦게 자지고 아침에 예. 어떤 때는 1시 넘어서도 깨고 어떤 때는 또 2시 넘어서도 깨고 이렇게 한 번 깨면 잠을 못 자요. 네. 그러면 거의 한 번씩 이렇게 한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다시피 한 것 같아요. 예. 혹시 뭐 물 많이 마십니까? 물 자주 마셔요. 예. 갈증이 자주 나세요? 예, 화장실 갔다 올 때마다 물을 내가 마셔요. 갈증이 나서요? 예. 예. 입이 바싹 마른 것 같아요. 아, 느낌이. 입이 말라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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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소변 자주 보시는데 소변은 보고 나면 시원하시긴 하세요? 그냥 그걸 못 느낀 것 같아요. 시원한 것은 아니 그냥 뭐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변을 보면 남아있는 느낌이 없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소변도 남아있는 느낌은 없으신 거죠? 예, 없어요. 예. 지금 이제 중풍 이제 뇌출혈이 되고 이제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금 예. 이제 모든 신경을 조절하는 것은 이제 뇌 쪽에서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또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뇌출혈이 되는 걸 잡기는 했는데, 예, 네. 우리가 피부에 피가 나면 그 주변에 약간 상처가 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뇌혈관이 터짐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조금 손상이 된 거예요. 예, 아. 그래서 그쪽에 인해서 이제 뇌가 지금 증상은 오른쪽으로 나타나면 이제 뇌출혈은 왼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행히 지혈이 됐고 지금 뭐 소화도 잘 되고 1년 전에 그런 거고 1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세요? 많이 빠졌지요. 네. 지금 64kg가 넘었는데 지금 57에서 8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빠졌지요. 아, 한 지금- 5kg 빠졌네. 아, 체중 관리를 좀 하시고 계세요? 아니 안 했어요. 예. 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진 거예요? 예. 네. 지금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은 잘 받으시는 거죠? 예, 약 예. 사러 가서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중풍 후유증인데 이게 날씨가 흐릴 때는 이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지세요?
예, 심해요. 그래가지고 막 예. 기분도 안 좋고 예. 이 어깨도 막 그렇게 생기니까 예. 팔이 안 올라갈 정도로 칙칙하니 그래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뇌출혈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은 생체이기 때문에요. 밖에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약간 아. 따뜻할 때는 조금 그래도 괜찮고 많이 이제 춥거나 그다음에 이제 습도가 높아져 있을 때는 우리 몸에 순환이 안 되면서 이제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집니다. 예. 아, 예, 이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꾸준히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 본인이 이제 아시는 한의원에 가서 계속해서 이제 침 치료를 좀 꾸준히 받으시고요. 제가 예.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 보세요. 예. 네, 예, 백출, 예. 예, 당귀, 예. 예, 천궁, 예. 예, 감초, 예. 예, 도인. 예. 예, 여기까지 4g입니다. 예. 사구람씩 각 사구람씩. 예, 예. 예. 그다음에 저녁 때 주무실 때 이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낮과 밤에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아, 거의 밤에 잘 때는 이런 증상이 많이 안 나타나고요. 예. 아, 예. 예. 그럼 원래 음식 좀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좀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 저 얼큰한 거를 매운 거를 어렸을 때부터 안 먹고 커가지고 예. 매운 거는 좀 제가 별로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네. 거기에다가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1개 넣으시고, 예. 예, 그 다음에 대추는 2개 넣으시고요.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물을 1800cc 넣으시고, 예. 네,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양약을 하루에 몇 번 드세요? 하루에 3번. 3번 드시는 거죠? 각 다르게 저녁하고 점심은 같고 예. 아침은 다르고.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식사도 하루에 3끼 하세요? 예. 예, 그러면 아침에 지금 한방차는 오전에 11시에 한 번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는 몇 시쯤 하세요? 저녁에는 이제 뭐 특별한 일 없을 때는 한 8시쯤에도 먹고요. 7시에도 먹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녁 네. 식사하기 1시간이나 1시간 30분 전에 편한 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하루에 이제 2번씩 드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서 침치료 받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손과 이렇게 예. 손을 자꾸 이렇게 비벼주세요. 아, 예. 예, 손을 비비면 그 부분이 따뜻해지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도 본인 예. 손으로 이렇게 비벼주시면 손과 발을 순환을 따뜻하게 시키면 이 뇌 쪽에 신경에 이제 전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 예. 뇌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뭐 어디에 찔렸을 때 감각신경을 받아가지고 내가 뭐가 찔린다 그러면 걷다가 뭐가 찔린다 그러면 발을 살짝 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감각과 운동신경을 조절하는 게 뇌에 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 현재 반대로 우리가 뇌를 직접 신경을 자극할 수는 없으니까 반대로 이제 손과 발을 따뜻하게 운행을 시켜주면 예, 신경 쪽으로 뇌신경 쪽으로 따뜻하게 이제 순환이라든지 신진대사가 잘 되면서 개선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어머니. 그럴게요. 예. 네, 오늘 상담 도움 많이 되셨어요? 아, 그럼요. 좀 됐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 많이 답답하셨죠? 예. 네, 건강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예. 네, 그리고 박사님께서 한방차 말씀해 주신 거 2개월 꾸준히 꼭 예. 드시고, 네, 예. 2개월 후에 꼭 다시 전화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65세 어머님의 뇌출혈 후유증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들이 있죠. 백출, 당귀, 천궁, 감초, 도인, 생강, 대추. 박사님, 어떤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재료들일까요? 예, 일단 병명이 뇌출혈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혈압약을 먹으니까 혈압은 안정적일 거고, 그러면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은 소화 흡수를 잘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백추를 넣어서 이제 소화 흡수를 잘 되게 하고, 예, 당귀와 이제 청궁을 넣어서 혈액을 따뜻하게 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잘 가게 하고, 예, 도인은 예, 대변을 잘 보게 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 혈관벽이라든지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강과 이제 대추인데요. 예, 이 경우에 순환을 잘 시키려고 하면 생강을 좀 더 높여야 되는데, 지금 어머님께서는 약간 매운 건 어렸을 때부터 안 먹었다는 것은, 대추는 단맛이고 생강은 매콤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요리할 때 예, 매콤한 고추와 예, 달달한 예, 당분 가지고 조절을 하듯이 한방에서도 생강과 대추를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대추는 십이경맥, 예, 그래서 뇌혈관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발끝, 손끝까지 혈액순환을 따뜻하게 시켜주면서 심장을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심장에 이제 60세가 넘기 때문에 심장의 기를 보호를 해줘서 어찌됐든 영양분 공급이 되려면 피가 잘 가야 되기 때문에 심장의 활력을 보강을 해주는 대추를 2개로 이제 늘려서 처방을 불러드린 겁니다. 네, 한방차 꾸준히 복용하시고 2개월 후에 더 건강해진 어머님의 목소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이 시간에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그리고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네. 아, 그렇다면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어머니 올해 연세 어떻게 되세요? 저기 나이가요, 77세요.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몸무게는 47kg에서 8kg 이렇게 8kg 정도 되고요. 네, 키는 50이요. 150 되시고요. 예, 그 정도 되고요. 몸무게 키 또. 네, 요 정도면은 이제 사전 정보는 충분하고요. 예. 지금부터는 우리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건강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어머니. 네네. 네, 박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모두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박사님, 저는 지금 작은 딸이 52세인데 그 딸을 낳고 나서 바로 초이튿날 낳았는데, 부꾸미 떡하고 부침개 이런 거 부친 거를 첫국밥
먹기 전에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5일 만에 막 얼굴이 붓고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어요. 한약방에. 그랬더니 체했다고 그래서 약을 8첩을 줘주는데 그걸 먹고 왔는데 안 떨어졌어요, 그게. 그리고 해상간을 마치고 집에를 갔는데 계속 이따금씩 체기도 하고 소화가 안 돼서 그때서부터 약을 먹으면서 이제 심해가지고 네. 그게 여태까지 한 50년 가까이 앓고 있는데요. 네네. 맨 처음엔 조금 덜 했는데 이제 진짜 점점 심해가지고 이제는 단백질을 못 먹어요, 고기를. 그리고 그냥 하루에 밥을 3끼 먹는데 2끼뿐이 안 먹고 그냥 야채로만 아니면 갈아서 아니면 육회를 먹는데 육회도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네. 육회도 요새 못 먹고 있고 근데 이상이 하나 없대요. 병원에 가면 작년 가을에 입원해가지고 췌장 검사 MRI까지 다 찍었어요. 네네. 왜냐면은 뭐 어디가 몸속에 뭐가 있나 다 MRI로 위장도 찍어달래서 다 찍고 그냥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대는데 네. 위장도 한 2달 전에 가서 위내시경을 10달 만에 또 가서 했어요.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여기 그리고 가슴이 뭐가 이렇게 이렇게 밥을 먹고 나면 소 안에 뭉쳐 있어요. 여기 네. 제가. 예. 예, 그리고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요. 네. 그냥 그리고 그렇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냥 소화가 아주. 예. 그래서 지금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김치도 항상 씹어서 물만 빨아먹고 뱉고 예. 보통 심각하게 아니에요, 박사님. 어떻게 했으면 예. 좋겠는지요. 어머님 지금 현재 체중이 한 47에서 8 나가신다고 했는데요. 네. 그 1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세요? 내가 이게요, 4년 전에 예. 체중이 52kg, 내가 그전에 55kg가 나갔는데 이제 52kg로 조금 줄었어요. 내가 호르몬제를 젊어서부터 먹었는데 한 20여 년 먹는데 그걸 끊으려고 그랬는데 자꾸 열이 오르니까 못 끊고 접대도 끊었다가 다시 지금 먹고 있어요. 그거 하나예요, 약 먹는 건. 그러면 그 호르몬제를 안 먹으면 열이 올라오세요? 막 열이 올라서 목욕을 할 정도로 땀이 나요. 땀이 나요? 예. 예. 제가 체질 때문에 2가지만 물어볼게요, 어머님. 네. 어머님 속 피부가 좀 고운 편이세요? 속 피부가 고왔었는데요. 다 망가졌어요. 그 약 먹고서는. 예. 그리고선 요새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요. 내가 풀밭에 가서 이렇게 뭘 좀 메고 봄에 그랬더니 진드기, 살인 진드기는 아닌데 진드기가 붙었던 말. 그래서 붙었었는지 가려움증이 생기더니 그게 피부병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뭐 내가 그게 뭐야? 그게 줄면은 그거 뭐지 내가 그러면은 그게 피부병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피부병이 있어요, 지금 조금. 지금 가려워요. 현재 가려운 증상이 있으세요? 네, 저기 예. 단백질 같은 거 먹으면 가려워요. 그러면 피부과에서 이렇게 치료는 받아보셨어요? 치료, 네, 계속 받고 있는데, 예. 저번 날 마지막 수원 가서 그 주사 맞고 좀 괜찮아가지고, 예. 저 있는데 그냥 가려울 때만 예. 약을 하려를 먹어요. 예. 지금, 2번째는 제가 커피 이렇게 오후에 마셔도 잘 주무시나 해서요. 저는 커피를 먹으면 원래 잠이 없어요. 네.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커피도 잘 안 먹어요. 예. 예, 그냥 어쩌다 친구가 타주면 며칠에 한 번 한 잔. 네. 예. 지금 식사를 하실 때 예. 요즘 하루에 2끼 드세요? 3끼 드세요? 두 끼요. 네. 아침에 6시 반 정도에 밥을 먹고요. 네. 낮에는 1시쯤에서 먹고는 그냥 계속 굶어요. 그냥 물만 먹고 주스 같은 음료수만 먹지. 뭐 이렇게 건더기 있는 건 하나도 못 먹어요. 네. 그냥 사가지고 다 주불려서 짜 먹고 양배추도 짜 먹고. 건더기를 드시면 불편하세요? 예. 아침에 식사하실 때 배고프세요? 아침에 저녁을 안 먹고 가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예.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서 그걸 먹는 거예요, 제가. 예, 그렇게 6시. 괜찮아요. 그렇게 드시면 돼요. 근데 지금 예. 병원에서 검진했을 때 위장이고 장이고 췌장이고 깨끗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하나가 떨어지는 게 있고요. 어머님 네. 좀 이렇게 예민하고 섬세하고 좀 꼼꼼한 편이세요?
저희가 예민해요, 예민해. 성격이 아주 예민해요. 예. 그러니까 예민한데도 이렇게 뭐 내성적이고 그런 건 없어요. 활달한 성격이거든요. 네네. 예. 어느 때는 저거 신경 안정제도 먹었어요. 정신과 약도. 네네. 이렇게 네. 식사 젊으셨을 때 식사 맛있게 하다가 불편한 소리 들으면 딱 체하세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예. 네. 지금 이제 그 미주신경이 하나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내가 요즘 뭐 특별히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 쓰는 일 있으세요? 네,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좀, 그때는 치료제를 먹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서는 그걸 끊어서 안 먹었는데, 이제는 그게 그때서 키로수가 줄면서 몸이 약하니까, 체력이 딸리니까, 그거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떨쳐버리려고 떨쳐버렸는데도 이렇게 예. 그냥 그러네요, 그냥. 그렇죠. 그게 이제 자꾸 예. 소화가 안 되니까 신경 쓰는 게 이제 예, 그건 예, 몸 예.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우리가 예. 사는데 뭔가가 살면서 누구나 신경 쓰는 게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게 뭐 특별한 게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거는 내가 집을 건축을 한 2년 전에 해고 왔는데, 예. 아는 분한테 부탁했는데 그 업자가 조금 집을 하자시 줘가지고 그거를 조금 요새 신경 쓰고 있어요. 예. 그런데다가 그 준공이 지금 안 떨어져가지고 그런 예. 것도 좀 신경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건 예. 이제 어머님이 네. 원래 좀 예민하고 네. 그 대신 이제 이렇게 뭐가 딱 정리정돈이 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네, 뭐 네. 집도 예.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준공도 떨어져야 되고 집을 예. 맡겼으면 그게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맞아요. 직접 계속 오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네. 뇌에서 신경을 쓰고 뇌에서 신경을 쓰면 위장이 예. 안 움직여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근데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뭐, 예, 그건 이제 제가 그걸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네. 지금 예. 음식을 드실 때 네. 아침에는 배가 그렇게 고파서 6시에 드시잖아요. 네. 예, 그때는 소화가 어떠세요? 그때는 배가 꺼지고 소화가 됐어요. 예, 연희 때 밥이 먹고 소화 안 될 땐 좀 가스가 차잖아요. 예, 예. 근데 아침 배가 좀 새벽에는 좀 먹으면 조금 되는 예, 거죠. 예. 예, 그건 뭐냐면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네. 예, 배고파요. 예,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는 드시면 돼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때 됐다고 식사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 배고파서 먹어야 되겠네. 예, 그렇죠.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어머님 위장의 상태가 내가 뭐 TV 보다가 갑자기 뭐 다른 사람도 뭐 집 줬는데 집에 뭐 하자가 났다 이런 걸 들으면 어머님이 또 위장이 안 움직여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위장은 몸 상태가 맞아. 정신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예.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집에 그 하자가 생긴 게 있는데 그때 밥이 넘어가면 넘어가지 소화가. 않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걸 먼저 감별을 잘 하셔야 돼요, 어머님이. 그래서 때 됐다고 네. 드시지 마시고 배가 고픈지 내가 먹고 싶은지 생각해서 드셔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뭐를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고 지금은 먹고 싶은 거 드시면 돼요. 네네. 네네, 그렇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 네, 향부자. 향부자요. 예, 향부자. 예, 그 다음에 복령. 복명.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백출. 배출. 아니, 백추료. 배출. 예, 네. 그 다음에 좀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단 거를 좋아해요. 단 거요?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대추 1개 넣으시고, 대추요. 예, 대추 1개, 중간 크기 정도 1개요. 네. 배출 말고 또 대추요. 예, 대추요. 배출은요. 아니, 백출은 이제 지금 보세요. 향부자, 복령, 감초, 네. 백출 여기까지 4g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대추 나중에. 예, 대추는 1개요. 네. 예, 그렇게 해서 1개. 예, 물을 1,500cc 넣으시고
1500cc. 예, 그다음에 100cc 나오게 다리세요. 네, 1500cc에다가 예, 105, 100cc 얼마? 나오게 네, 졸이시면 100cc 요? 됩니다. 네. 아유, 네, 거기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데려서? 드셨죠.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아침에 네, 네, 식사를 하시고 나서 네, 30분 정도 있다가 한 번 드세요. 네. 예, 그러니까 한 컵이요? 한 컵? 아니 그 100cc 나온 거 한 컵이요. 예, 100cc 나온 거.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네. 저녁 식사도 어머님이 뭐 이렇게 음료로 드실 거면 일단 음료를 뭐를 죽을 드셔도 무조건 네. 입에서 머금었다가 삼키셔야 네. 됩니다. 네. 예, 그다음에 중간에 간식은 배가 고플 때만 드시는 거예요. 배가 안 고프면 안 드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입이 달아요. 갖고 배가 뭐 먹고 싶어요, 간식이.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입이 단 거하고 내가 배가 고플 때 하고 먹는 거하고 예, 다르군요. 달라요. 지금 소화가 안 되는데 자꾸 뭔가 군것질이 마시는 걸 이렇게 자꾸 마시면 소화가 덜 돼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래서 어머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아침에는 지금 배가 고파서 네. 6시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예, 그때는 네. 소화가 좀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다른 때는 아마 입이 달면 뭐를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때 됐다고 조금 드실 텐데 예, 그렇게 조절하지 마시고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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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해서 네. 그걸 네. 지금 하면 한 15일 정도 복용해 보면 이렇게 느낌을 네, 알 수가 15일 있어요. 이요? 그래서 15일 네. 먹고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그렇게 저기 하세요. 제가 매실차를 이따가 먹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배고플 때 드셔야 돼요. 예. 예, 15일 동안은 무조건 네, 배가 조심해야 어머님이 되겠네. 뭐를 예. 먹고 싶은데 내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보셔가지고 배가 안 네. 고프면 드시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드세요.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네, 15일 후에 네, 한방차 꾸준히 드시고 다시 꼭 전화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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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77세 어머니의 50년이나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체한 증상에 대한 건강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박사님, 50여 년 동안 이 체한 증상이 계속된다? 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제 기능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검진을 해서 이제 이런 분들이 진료하다 보면 이제 아까 다른 데 가서 체내기도 하거든요. 네. 여기 위장에 이제 체가 남아 있다고. 근데 내시경을 했을 때 뭐가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특히 여성분들, 이제 남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예민하고 섬세하고 이건 내가 뭐 예민해야지 내가 섬세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자율신경에서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항상 소화가 안 될 때 보면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배가 안 고픈데 먹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서 먹거나 먹고 난 다음에 마음이 불편한 게 생기거나 먹는 중에 뭔가 불편한 게 생길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어머님도 이제 집이 준공이 안 떨어졌고, 예, 그 다음에 하자가 계속 생기면 이게 이제 건축이라는 게 엄청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음식이 소화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급박한 일이 있을 때 음식을 여유 있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소화가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어머님은 미주신경에서 뇌에서 위와 장, 예, 이게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꾸 뭐를 마시는 거고, 제가 진료하다가 보면 요즘 한 8, 90%는 거의 때때 이렇게 자꾸 드세요. 소화 안 되는 분. 예,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뭐 드세요. 예, 그러면 당연히 소화가 안 돼요. 우리가 젊었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젊었을 때야 뭐 밥 먹고 아침에 누워 있다가도 점심 때 배가 고파서 우리가 이제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지, 예, 때 돼서 밥 달라고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6시에 저녁을 일찍 먹고 안 드시니까 아침 6시에는 배가 고프면 그냥 자동적으로 깨져요. 예, 그러면 그때 먹는 것은 소화가 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기능적으로 미주신경 조절하는 거고, 예, 그게 이제 그건 뭐 집에 준공이 떨어진다, 뭐 하자부수가 완벽하게 된다, 그러면 소화에 좀 도움이 더 되겠죠. 예, 근데 그건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고, 예, 입에서 소화액이 분비도록 충분히 머금었다가 이제 삼켜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 한방차는 이제 미주신경, 자율신경에 도움이 되는 거하고 위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걸 했기 때문에 이제 15일 정도 먹고 다시 통화해보면, 예, 다시 처방은 어차피 지금 갱년기 증상이 이제 여성 호르몬으로 눌러놓고 있는데 이제 이 영향도 있게 되는데, 예, 그건 이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통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박사님께서 여기에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죠. 향부자, 복령, 감초, 백출, 대추. 박사님, 이런 것들은 어떤 효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향부자와, 예, 복령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예, 힘이 드는 경우, 결국 자율신경에 맺힌 것을 풀어주는 경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감초하고, 감초는 이제 심장을 좀 튼튼하게 하고, 예, 뭔가 긴장된 것을, 예, 느슨하게 이제 풀어주는 거고, 예, 백출은 비위를 보호해주면서 이제 습기를 조절을 해주면서 혈액순환을 시키고, 예, 그 다음에 현재 체중이 이제 예전엔 비해서 빠져 있기 때문에, 예, 대추의 달달한 맛으로 이제 당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해주고 혈액순환을 시키는 한방차로 불러드린 겁니다. 네, 박사님께서 불러주신 한방차 드시고 더 젊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할 텐데요.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일까요? 예, 오늘 제가 제안드릴 건강 제안은, 예, 눈이 가렵더라도, 예, 절대적으로 손으로 비비면 안 됩니다. 이 손에는 세균이나 특히 무좀이,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좀이 있는 분들이 발을 깨끗이 씻고 그래도 무좀균이 내 손에 묻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눈으로 만지는 경우에 염증에 또는 세균에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눈이 가려우면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감았다가 떴다 이렇게만 하시고 절대적으로 손은 눈으로 가까이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보호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물샘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바로 눈물인데요. 평소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눈을 자주 깜빡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눈물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눈을 자주 깜빡이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 눈 건강에 분명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건강 고민이 있으시다면 다음 이 시간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